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면 크게 상승한 건 장기채다. 또 여기서 시야주 쫙 해서 놓은 걸 봤어요. 봤는데 엄청 열심히 올려주셨는데 사실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안 본 이유가 그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너무너무 많고 있어서 채권은 그 지금 생각하시는 것들을 다 그냥 제로로 세팅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채권에 대한 이해. 채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거기 밑에 보면 뭐 채권을 사면 예금 어쩌니 저쩌니 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앞에도 질문이 있었죠. 그러니까 채권을 보유하면 현금 보유량을 대체한 효과가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채권하고 주식은 채권하고 현금은 당연히 다른 건데 자 예금과 채권을 비교를 해드릴게요.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 일단 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있고 채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있고 주식이라는 자산이 금융자산인데 예금은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 곱하기 1 플러스 수익률의 n이고 n 여기는 이게 정해져 있죠. 나 돈 1억 있어요. 금리 몇 프로인가요? 2%요. 1년 지났네요. 그러면 1.02억 주세요. 이거지 않습니까? 어이구 최근에 금리가 3% 올랐네요. 그럼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투자하면 1.03을 받겠네요. 이겁니다. 채권은 뭐가 정해져 있는가 하면 예금 이게 정해져 있어요. PV가 정해져 있고 이게 정해져 있고 R이 올라가면 FV가 올라가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예금은 이런 자산이죠. 채권은 뭔가 하면 PV는 1 플러스 R의 N분의 FV 되는데 이게 정해졌어요. 정해졌고 이게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 움직이기 때문에 예금과 채권은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예금은 미래 수익률이에요. 채권은 할인율이죠. 채권 할인율. 채권 할인율이니까 예금은 뭡니까? 금리 올라간다 그러면 어유 좋아. 아유 좋아 이거죠. 채권은 뭐 있으면 금리 떨어지면 아이 좋아. 아이 좋아인데 이게 이해하시기 힘들면 채권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 고정금리로 고정시킨다. 현재 금리로 고정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금리 고정시킨다. 자, 현재 금리가 10%예요. 근데 앞으로 1년 지나서 갑자기 푹뚝 떨어져서 금리가 5% 떨어졌어요. 그럼 이때 투자한 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잘한 거. 잘한 거고, 그래서 이때 금리로 고정시켰으니까 난 잘한 거잖아요. 이때 금리로 사는 것도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수식으로 설명을 할 거면 나는 샀는데 밑에가 움직이고 있고 위는 정해졌어. 현금 흐름이 정해졌어. 어차피 이자가 정해졌고 어차피 받을 수 있는 원금도 정해졌어. 그래서 밑에가 떨어지면 땡큐야. 그럼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건 뭡니까?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얘는 금리가 떨어져야 땡큐죠. 떨어져야 땡큐. 얘는 뭐가 정해졌는가 하면 미래가 정해졌어요. 앞으로 받을 원리금 다 정해졌어요. 얘가 떨어지면 PV가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 가치가 내 돈의 현재 가치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금과 채권은 반대다. 예금과 채권은. 그 다음에 예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 채권은 이게 정해지면 전부 채권이에요. 이게 다 보험채권이에요. 보험채권. 본드는 본드고 론도 본드고 CP도 본드고 MBS도 본드고 ABS도 본드. 본드는 다 본드. 그래서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라고 부르는 건 다 본드죠. 근데 채권을 왜 금리로 표시하냐? 채권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서 출발을 해요. 여기서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격이 오른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확 기분이 나쁘죠. 처음부터 가격이 올랐다고 얘기하면 되지.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왜 다른 말 두 번씩이나 하냐 이거죠. 채권을 금리로 설명한 이유는 채권이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겁니다. 무슨 채권? 언제 발행한 거? 표면금 몇 프로짜리?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 그래서 채권은 계약이에요. 계약. 채권은 계약이다. 채권은 계약. 주식은 이퀄하죠. 이퀄하기 때문에 에코트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다 똑같아요. 삼성전자 올랐어. 그래? 근데 오늘 국채금리가 떨어졌어. 야, 3년짜리가 떨어졌어. 5년짜리가 떨어졌어. 10년짜리가 떨어졌어. 30년짜리가 떨어졌어. 50년짜리가 떨어졌어. 야, 표면금리 3%짜리, 5%짜리, 2%짜리.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쿠션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채권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다 잘 모르고. 다 잘 모르니까 투자를 하면 이걸 알면 돈 벌 확률이 굉장히 높죠. 제가 이제 이대에서 강의를 하던 시절에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제가 앞으로 뭐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뭐를 하고 싶은데 뭘 하면 될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 좋아하는 거죠. 펀드 매니저 되고 싶어요. 뭐 애널리스트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내가 나이가 지금 이제 20살이거나 25살이면 난 채권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채권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자산이에요. 채권은 정말 알아두면 회사에서 돈 벌기도 진짜 좋고요. 왜냐하면 주식을 분석하는 것보다 채권 분석이 훨씬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 다음 운용 자산도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채권 한 개가 이제 100억입니다. 한 개.
100개 샀다 그렇게 하면 1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단위가 장난이 아니고요. 그래서 채권을 공부를 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자, 채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표면금리가 높아서 뭐 한 거 아닌가요? 뭐 상환기간이 길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채권은 그런 오해들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브라질 채권이 있고 한국 채권이 있어요. 한국 채권이 있어요. 근데 표면금리가 얘는 10%짜리잖아요. 이자 10% 줘요. 10%. 얘는 얼마 줍니까? 3% 줘요. 3%. 얘는 3% 줘요. 근데 유통금리가 얘는 뭐 지금 다 보죠. 뭐 이런 거를 봐야지 리얼리티가 생기니까. 자, 나라 들어와서 바로 보죠. 여기서 볼까? 자, 미국은 현재 0.9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 대한민국이 1.65고 브라질 여긴 7.44. 자, 여기는 7.44고 여기는 1.65죠. 똑같이 10년짜리고 기간 10년짜리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얼마 주고 사냐? 그럼 이걸 딱 보면 뭐가 더 유리해 보입니까? 이게 더 유리해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근데 PV를 계산을 해서 채권 가격이 레이트가 얘고요. 기간은 10년짜리고요. 이자는 PMT는 10% 줘요. 10%. 내가 1,000원 샀다 하면 100원 받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자는 100원 받는 거죠. 원금은 당연히 1,000원이죠. 그러면 1,176원을 주고 사야 된다는 뜻이에요. 주고 사야 된다. 마이너스 앞에 붙이고 한국은 이렇게 되죠. 한국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채권이 있는데 한국은 1,100원 주고 사고 브라질도 1,100원 주고 사게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두 개가 바꿔 봅시다. 두 개를 바꿔 봅시다. 그러니까 얘가 3%고요. 얘가 10%예요. 그럼 한국은 1,700원이 되고 얘는 600원이 되겠죠. 이 말은 뭔 뜻일까요? 브라질은 표면금리가 3%면 694원 주고 싸게 살 수 있는데 표면금리가 10%니까 비싸게 주고 산 거, 이미 비싸게. 한국은 표면금리가 만약에 한국이 브라질처럼 10%였으면 1,700원 주고 비싸게 사야 되는데 표면금리 3%밖에 안 되니까 너 이미 싸게 산 거야 라는 뜻이에요. 싸게 산 거야. 자,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요거? 자, 이 말이 엄청 어려워하더라고. 이 말을 여기 들어와서 어디에 배팅을 하는가 하면, 자, 브라질 국채 사서 손해를 본 사람들이 있죠. 자, 만약에 브라질 국채가 금리가 올라버렸는데 이렇게, 자, 브라질이 금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게 2020년 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6에서부터 시작해 7로 올랐어요. 그때 뭐 이거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설명해 준 사람. 6.4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7.4가 되면 금리가 올랐잖아요. 이게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가격이 1260원에서 1179원으로 떨어지죠. 한국의 금리가 2.6에서 1.6이 되면 가격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채권시장에서 앞에 질문하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질문하셨던 거 이거 다 이제 잊어버리시고 다 그냥 지워버리시고 머릿속에 지우시고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채권은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오르네 이겁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오르네.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오르네. 표면금리 전혀 안 중요해요. 표면금리는 천칭처럼 칼같이 계산해서 주고받고 해요. 이자를 많이 주면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자를 적게 주면 당연히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주네, 이자를 적게 주네라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마치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주식은 아닌가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주식은 가격인데 채권은 금리로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금리로. 채권은 금리가 떨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는 정해져 있죠. 껍데기에 적혀져 있으니까 표면금리가. 움직이는 건 오로지 얘죠. 유통금리. 유통되는 금리는 유통되는 가격이니까 매매되는 가격이에요. 매매되는 가격이 매매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유통 수익률, 매매 수익률, 만기 수익률, IRR, 내부 수익률 다 같은 말이에요.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실 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주식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면 좋은 건데 채권은 내려가면 좋은 거다. 내려가면 좋은 건데 자 이제 조까지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자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이렇게 할게요. 자 한국인데 금리가 3%는 정해졌죠. 3%는 정해졌는데 3%가 정해졌어요. 정해졌는데 하나는 1년짜리고 하나는 3년짜리 하나는 5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 30년짜리 50년짜리 하지 맙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채권이 움직이는데 현재 금리가 3%예요. 3% 요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3%. 네. 전부 다 똑같이 금리가 한국에서 기준금리를 0.25를 떨어뜨렸더니 2.75가 됐어. 2.75%가 됐어. 얘를 바꿀까? 2.75로? 이렇게 되는데 한국의 기준금리 2번 떨어뜨렸어. 2번 떨어뜨리니 2.25가 됐어. 2.25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 칩시다. 다 비슷하게 떨어지니까 패럴렐 쉬프트. 패럴렐 쉬프트란 말이 뭔 뜻인가 하면 채권이 중요한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최종 호가 수익률이 뭡니까? 최종 호가 되는 금리, 최종적으로 부른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다 같은 말이죠. 이게서 수익률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액. 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거의 비슷하게 우르르 내려오고 비슷하게 우르르 올라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이건 회사채라서 빨간 거고 전부 채권 다 비슷하잖아요. 국채는 국채끼리. 참 다 똑같이 움직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가격이 얼마냐 하면 PV. 자 그러면 금리가 2.75%였을 때는 이걸로 할인을 하고 기간은 얘고 유통금리는 3% 곱하기 1,000원 그 다음에 1,0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앞에 마이너스 하나 붙이고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얘고 이번에 기간 똑같고 똑같이 300원 30원 1030원 1000원 이렇게 되죠. 또 마이너스 앞에 붙이고 이게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수익률이 0.5% 이게랑 비슷하죠. 이 차이가 이 차이랑 비슷하죠. 내려오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니까 장기채가 얘는 0.5인데 얘는 10이나 오르잖아요. 이렇게 금리가 똑같이 그렇게 안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가장 크게 장기채권이 상승한다. 요건 맞아요. 요거 뒤에 하여튼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